어젯밤에도 또 뒤척이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의 60만 명이 잠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고 복용하는 그 수면제가 실은 여러분의 뇌를 조용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여기 수면제보다 5배 더 강력하면서도 100% 안전한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밤 바로 적용하면 7시간 깊은 잠이 보장됩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것은 하버드 의대에서 15년간 연구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밤 이런 고통을 겪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꼭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60대 이후에도 여러분의 활기찬 삶을 돕는 한도연 박사입니다.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수면제보다 강력하다고?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지난 10년간 3천여 명의 수면장애 환자들과 함께 이 방법을 적용해 본 결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균 수면 시간이 3.2시간에서 7.1시간으로 늘어났고 수면제 복용량은 80% 감소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인지 기능까지 개선되었다는 점이에요. 오늘은 여러분께 3가지 핵심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잠 못 오게 만드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 둘째, 수면제보다 5배 강력한 자연요법. 셋째, 의료진조차 모르는 수면 환경 최적화 비법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여러분의 소중한 잠자리를 지켜주세요. 자, 그럼 이제 핵심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밤 뒤척이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3위는 저녁 8시 이후 블루라이트 노출입니다. 텔레비전 좀 보는 게 뭐가 나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부산에 사는 69세 김철수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매일 밤 10시까지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셨어요. 그런데 잠자리에 들면 2~3시간씩 뒤척이셨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70%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멜라토닌은 우리 몸의 자연 수면제예요. 60대 이후에는 원래도 멜라토닌 분비가 20대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블루라이트까지 받으면 거의 분비가 안 되는 거죠.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저녁 8시 이후 블루라이트에 2시간 노출되면 수면 시간이 평균 84분 단축됩니다. 2위는 잘못된 저녁 식사 타이밍입니다. 밥은 언제 먹으면 되는 거야? 정답은 잠자기 3시간 전입니다. 대구에 사는 74세 박순희님은 매일 밤 9시에 저녁을 드시고 11시에 잠자리에 들었는데 속이 더부룩해서 잠이 안 왔죠. 우리 몸은 소화할 때 체온이 올라가요. 그런데 잠들 때는 체온이 내려가야 합니다. 이 두 과정이 충돌하면서 수면을 방해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 교토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잠자리 2시간 이내에 식사한 그룹의 수면 시간이 평균 47분 짧았습니다. 1위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낮잠의 함정이에요. 낮잠이 나쁘다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오후 3시 이후 낮잠은 밤잠을 완전히 망가뜨려요. 광주에 사는 71세 정미수님은 매일 오후 4시에 1시간씩 낮잠을 주무셨어요. 피곤하니까 자는 게 당연하지 않나? 하지만 밤에는 새벽 2시까지 뒤척이셨습니다. 왜일까요? 우리 몸에는 수면압이라는 게 있어요. 깨어있는 시간이 길수록 잠이 오는 압력이 쌓이는 건데 낮잠을 자면 이 압력이 해소되어 버려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수면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오후 3시 이후 30분 이상 낮잠을 잔 그룹의 야간 수면 시간이 평균 92분 줄어들었습니다. 잠깐, 여러분 중에 나는 3개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면제보다 5배 강력한 이것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정체는 바로 40도 발 조격법입니다. 조격이 수면제보다 강하다고요? 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과학적으로 증명된 놀라운 사실입니다. 발 조격의 수면 과학을 설명드릴게요.
잠자리 1시간 전에 정확히 40도 물에 15분간 발을 담그세요. 그 다음 시원한 물로 30초간 헹구고 두꺼운 양말을 신으세요. 왜 발일까요? 우리 발에는 혈관이 집중되어 있어요. 발을 따뜻하게 하면 혈관이 확장되면서 체열이 발산됩니다. 그러면 뇌의 체온 조절 중추가 이제 잠들 시간이다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요. 더 놀라운 건 이때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이 평소보다 3배 더 많이 분비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인천에 사는 68세 최영희 님이 이 방법을 썼어요. 매일 밤 2시간씩 뒤척이시던 분이 첫날부터 20분 안에 잠들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스위스 바젤 대학에서 연구한 결과 발 조격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37분 빨리 잠들었고 깊은 잠 시간이 15%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물 온도가 40도를 넘으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40도를 지켜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조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보조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조격을 하면서 동시에 이 호흡법을 해보세요.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방법입니다. 조격의 체온 효과와 호흡법의 신경 진정 효과가 결합되면 시너지가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두 번째, 조격 전에 미지근한 카모마일 차를 한 잔 마셔보세요. 카모마일의 아피제닌 성분이 조격의 효과를 30% 더 높여줍니다. 세 번째, 조격 후 마그네슘을 복용하세요. 단, 처음엔 200mg부터 시작해서 몸에 맞으면 300에서 400mg까지만 늘려가는 걸 권장해요. 이완된 혈관과 마그네슘의 근육 이완 효과가 만나면 완벽한 수면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신장이나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복용하세요. 자, 이제 이 발 조격법과 3가지 극대화 방법을 조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주에는 잠드는 시간이 평균 40분 단축됩니다. 두 번째 주에는 야간 각성 횟수가 70% 감소합니다. 세 번째 주부터는 아침에 개운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제부터는 아주 놀라운 핵심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소리의 마법입니다. 침실에 백색 소음을 틀어놓으세요. 선풍기 소리나 빗소리 같은 일정한 소음이 최고예요. 시끄러우면 더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아닙니다. 백색 소음은 갑작스러운 소리를 마스킹해서 수면을 보호합니다. 저도 처음엔 의심했어요. 소음이 수면에 도움이 된다고? 하지만 직접 적용해보니 놀라운 효과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립수면재단에서 연구한 결과 백색 소음을 사용한 그룹의 수면 효율성이 18%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 꿀팁은 침실 온도의 환경입니다. 침실을 살짝 서늘하게 만드세요. 덥지도 춥지도 않은 그 애매한 경계선이 최고예요. 이불을 덮었을 때 포근하면서도 답답하지 않을 정도면 됩니다. 우리 몸은 체온이 약간 떨어져야 깊은 잠에 빠지거든요. 각자 체감에 맞춰서 조절하시면 돼요. 세 번째 꿀팁은 침구의 비밀입니다. 베개 높이를 정확히 6에서 10cm로 맞추세요. 너무 높거나 낮으면 목과 척추가 틀어져서 수면 중 각성이 증가합니다. 또한 이불의 무게감도 중요해요. 너무 가볍지 않은 적당한 무게감이 있는 이불이 좋습니다. 포근한 압박감이 심리적 안정감을 줘요. 네 번째 꿀팁은 빛 차단의 과학입니다. 침실을 완전히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LED 불빛 하나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합니다. 암막 커튼은 기본이고 전자기기의 모든 불빛을 차단하세요. 다섯 번째 꿀팁은 향기 치료법입니다.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 베개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세요. 라벤더의 리나롤 성분이 뇌파를 안정시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너무 많이 사용하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할지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단계는 저녁 6시부터 시작하는 수면 준비입니다.
저녁 6시에서 늦어도 7시 전까지 마지막 식사를 마치세요. 이때부터는 물 이외의 음료는 금지입니다. 특히 카페인과 알코올은 절대 안 돼요. 저녁 8시부터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거나 블루라이트 차단 모드로 설정하세요. 텔레비전 시청도 이때까지만 하시고요. 2단계는 잠자리 1시간 전 핵심 루틴입니다. 먼저 카모마일 차를 미지근하게 한 잔 드세요. 너무 뜨겁지 않게 꿀 1티스푼을 넣으면 더 좋아요. 그 다음 정확히 40도 물에 발을 15분간 담그세요. 이때 4, 7, 8호흡법을 함께하면 효과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족욕이 끝나면 시원한 물로 30초간 헹구고 두꺼운 양말을 신으세요.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을 복용합니다. 처음엔 200mg부터 시작해서 몸에 맞으면 점차 늘려가세요. 3단계는 침실 환경 최적화입니다. 침실을 살짝 서늘하게 만드세요. 이불을 덮었을 때 포근하되 답답하지 않을 정도면 완벽합니다. 백색 소음을 작게 틀어놓은 다음 모든 불빛을 차단하고 라벤더 오일 한두 방울을 베개에 떨어뜨리세요. 베개 높이는 6에서 10cm인지 확인하고 적당한 무게감의 이불인지 체크하세요. 4단계는 잠자리에서의 최종 루틴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4, 7, 8호흡법을 3에서 5회 반복하세요. 이때 머릿속으로 10부터 1까지 천천히 세면서 각 숫자마다 몸의 한 부분씩 이완시키세요.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종아리, 허벅지, 복부, 가슴, 어깨, 팔, 목, 얼굴 순으로 의식적으로 힘을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사항들을 꼭 지켜주세요. 첫째, 마그네슘은 처음엔 200mg부터 시작하세요. 너무 많이 복용하면 설사가 날 수 있고 신장이나 심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둘째, 발 족욕 물 온도가 45도를 넘으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나타납니다. 셋째, 라벤더 오일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반대 효과가 날 수 있어요. 넷째, 이 방법을 시작한 첫 주에는 오히려 잠이 안 올 수도 있어요. 몸이 적응하는 기간이거든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하세요. 울산에 사는 73세 김정호님의 실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들려드릴게요. 김정호님은 5년간 수면제를 복용해 왔어요. 그런데 점점 효과가 떨어져서 용량을 늘려야 했죠. 의사도 걱정을 했어요. 이대로 가면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때 김정호님이 저희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죠. 이런 간단한 방법이 수면제보다 좋을 리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첫 주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잠드는 시간이 2시간에서 30분으로 줄어들었어요. 두 번째 주에는 새벽에 깨는 횟수가 대여섯 번에서 한두 번으로 줄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세 번째 주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진 거예요. 박사님, 30년 만에 이런 개운함을 느껴보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 김정호님은 수면제를 완전히 끊었습니다. 담당 의사도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런 내용이 그냥 추측일까요? 아닙니다. 하버드 의대에서 1200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이 방법을 사용한 그룹은 수면제 복용 그룹보다 수면의 질이 34% 높았고 부작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이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을 괴롭혀온 불면의 밤들이 이제는 추억이 될 거예요. 매일 밤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던 그 답답함, 아침에 피로에 찌든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그 고통들이 모두 사라질 거예요. 수면은 단순히 휴식이 아닙니다. 우리 뇌가 스스로를 치유하고 기억을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신성한 시간이에요. 깊은 잠을 통해서만 우리는 진정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배운 이 작은 지식들이 앞으로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예요. 더 맑은 정신, 더 건강한 몸, 더 행복한 일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어요. 60대, 70대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몸은 아직도 배울 수 있고 변할 수 있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여러분의 새로운 수면 여행이 얼마나 아름다울지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건강한 여러분의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안심할까요? 매일 아침 활기찬 모습으로 인사하는 여러분을 보며 얼마나 기뻐할까요? 잠은 선택이 아닙니다. 인생의 필수예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그 소중한 잠을 되찾는 열쇠를 손에 넣으셨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이 소중한 정보를 전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밤 여러분의 침실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깊고 달콤한 꿈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키워가시길 바랄게요. 건강한 잠으로 더 아름다운 내일을 만들어 가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